무주택자 지금 사요? 그럼요. 내가 원하는 데가 어디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나는 고향이 시골이고 지금 당장은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나 은퇴하고 내려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 안 사셔도 돼요. 그때는 지방에는 집이 남아날 거거든요. 지금도 지방에 막 싼 집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사도 되는데 우리는 다들 얘기하는 게 서울 집값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집값이 비싼 거라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집값이 싸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가 놀부심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한 3억 5천 뭐 이렇게. 막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서울 집값 싸요. 안 비싸요. 이러면 어이씨 저 새끼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댓글 할 또 수 있잖아요. 저 김지경 미쳤다 하는데 우리가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서울에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KB 통계 한번 찾아보세요. KB 통계 보게 되면 KB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12억 조금 안 됩니다. 예전에 12억 넘었다가 아직 12억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잖아요. 그럼 우리가 빌라는 연립주택 평균 가격을 보면 3억 얼마 나옵니다. 네, 그 정도가 평균. 그리고 우리가 평균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초가들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중위 가격을 봐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9억 5천 정도인가? 그러고 이제 빌라 중위 가격은 2억 7천인가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2억 7천 빌라.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2억 7천짜리 집 못 사나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면 가능하죠. 어찌저찌 그쵸? 하면. 예. 더군다나 6억 이하는 뭐 디딤돌 대출이니 뭐 각종 특례 대출 많아서 뭐 2, 3%의 저리로 갖다가 빌릴 수 있고 취득세도 1.1%밖에 안 되는데 또 그것도 내가 실소유다, 생애 최초다, 200만 원 또 깎아줘요. 그러면 취득세 0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집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서울의 빌라가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는 거잖아요. 2379 역세권 신축 32평. 이미 그렇게 전제를 세우는 것조차가 그것부터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상위 5%의 상품을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좀 그런가? 아무튼 이게 편집될지 내보낼지는 알아서 판단은 해보시고요. 네. 냉정하게 좀 뼈를 때리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자면 네. 아까도 결혼 얘기 언뜻 나왔는데 제가 벌써 30 중반인데 아직 결혼 못한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친구들 보다 보면 당연히 뭐 소득도 고만고만한 애들도 있지만 명문대 잘 나오고 삼성 다니고 뭐 LG 다니고 뭐 하이닉스 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막 연봉 막 8천이다. 뭐 그 나이에 연봉 8천이 괜찮죠. 그죠, 엄청 그죠. 잘 버는 거죠. 네. 막 연봉 7천이다.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을 못 차린 것 같거든요. 친구지만 제가 솔직히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절규하자가 아닌 이상은 얘기를 못 하는데 걔네들 막 이제 시계 사고 차 뽑고 막 여자친구 바꿔내면서 아주 행복한 라이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은 비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냉정하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건 결혼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못 한다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내 자위로 안 하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으니까 반박하면 여러분들 말이 맞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친구들 보면 결혼 시장에 나가면 본인이 무조건 의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래도 나름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한 1, 2억 모아놨더라고요. 대기업 다니고. 네, 대기업 다니고 본인 연봉 한 7, 8천 되고 그러면 되게 많이 모아놨죠. 근데 문제는 그게 결혼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라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눈높이를 높여버리고 또 서울이어야 되잖아요. 또 구축 가기 싫잖아요. 신축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준신축이라도 가려고 하면 와 1, 2억이면 월세 보증금밖에 안 돼요. 그래 버리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있나? 하면 솔직히 견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못 하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전제로 하면 내가 의리돼 버리다 보니까 되게 아쉬운 얘기 해야 되고 뭐 돈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것보다도 왜냐면 더군다나 본인은 지금까지 탄탄대로였는데 난 명문대 나왔고 아쉬울 거 없었고 대기업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연애 시장에서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돈 오마카세 먹고
얼마나 좋아. 해외여행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내 통장에 1, 2억 있어. 내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깝깝한 거지. 월세 나갈 거 답이 없어. 지금 우리가 마포랑 송동구만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월세 가격이 보증금 1억에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맞벌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의 급여가 세후로 뗀 거를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우리 강남 얘기가 아니에요. 마포 송동구만 하더라도 이제 월세 300 시대입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매월 세후로 갔다가 400, 500 받으면 진짜 잘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냥 나 혼자 살면서 내 돈 쓰면서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게 결혼하려고 하니까 눈높이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막 그런 자기의 그런 뭔가 좋은 면들을 보고 내 외제차를 보고 막 아우디, 벤츠, BMW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차 팔아야 돼. 그러니까 유지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솔직히 결혼을 못하는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애늙은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꼰대 중에 꼰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랑 만나면 솔직히 대화 주제가 잘 안 맞습니다. 얘네들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MZ 얘기해도 저도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싶은데 저는 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40, 50대 그리고 저 건설사나 아니면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다 40, 50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분들의 고민들이 뭐고 그분들은 아무리 진짜 대기업 잘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자녀 걱정하고 뭐하고 내 집 마련 이래서 진짜 중요한 1순위가 무엇인지 저는 물론 진짜 삶의 1순위는 그분은 또 건강 뭐 이런 거 얘기 가족과의 화목 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부동산이 해결되는 게 사실 먼저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가족과의 화목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이러는 건데 그런데 이제 내 집 마련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욜로 하다 골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저도 이제는 내려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얘네들 뭐 야 청약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도 걔네들이 개무시했거든요. 되게 친한 친구인가 보네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정도면. 근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애초에 그것도 못할 애들은 말도 안 했죠. 말도 안 하죠, 보통은. 왜냐면 계약금도 동원 못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근데도 하라고 해도 집값 떨어질 거야 뭐야 막 왜냐면 걔네들은 또 곤조가 있어. 지들 명문대 나왔대 이거야. 나도 한가닥 했다. 나 무슨 저한테 너 뭔데? 너 뭐 서울대 나왔어? 뭐 이런 거. 맞아. 너 뭐 서울대 박사야? 뭐 이런. 너 뭐야? 너 뭔데? 언제 한번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애도 있었어요. 연락 안 하거든요.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럼 뭐 제가 그냥 저도 뭐 거기서 너 내기할래? 라고 할 생각 이게 턱 밑까지 다 차올라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이 얘기 해봤자 뭐 싸워서 뭐가 좋나? 그냥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하면서 그냥 연락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인간관계가 많이 재편이 되잖아요. 사실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걔네들 만나면 이 사회가 미쳤다 뭐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젠더 갈등도 있고 막 여자가 뭐 속물이 어쩌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들도 속물인 것 같아.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이 비싼 거지 원하지 않은 부동산들이 싸단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싸길 바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심보가 저는 글러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주택 중에서 여기서 서울이어야 돼. 그리고 신축이어야 돼. 역세권이면 더 좋겠어. 전체 몇 %일까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5%도 안 될걸요? 엄청 적을걸요? 그런데 그게 싸길 바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눈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요새가 뭐 SNS의 발달 때문이기도 한데 신혼집을 이제 맞아요. 메이플자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메이플자이. 둔촌주공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오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84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59를 지금 맞아요. 나한테 거기서 애 낳으라고? 나보고 거기서 애를 키우려면 방 하나씩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20살 때까지 59에서 컸거든요. 대전에서. 근데 전혀 그렇게 좁은지는 몰랐는데 요새는 또 그 엄청 이렇게 높아져서 오빠 나한테 지금 59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가니까 아까 말한 SNS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뭐 제가 뭐 사회학자는 아니니까 진짜 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눈높이는 다 높아져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그거는 여자들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남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여자들 만나왔잖아요. 본인들 막 허세 부리면서 막 차 좋은 거 뽑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 만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나는 여자들이 그런 거를 추종하는 여자들이 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막 현실적으로 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이제 빌라에서부터도 빌라 월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가요? 내 소득 수준 맞춰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건데 그거를 안 하는 게 눈높이가 더 높아져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희 부모님한테 저도 감사한 게 부모님도 주택 투자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저한테도 하나 해주고 남동생한테도 해주고 여동생한테도 해주고 야. 다 하나씩 이제 그냥 본인 은퇴하고서 그냥 저희 아버지는 공치러 다니시기 바빠요. 그래도 본인 돈 쓰면서 그냥 라이프 스타일 좋게 건강 챙기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 아무도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전 되게 그래도 저도 말년에 애가 생기면 저도 애한테 집 하나씩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양가에서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본 적이 마장동이에요. 마장동 빌라가 본 적인데 네. 거기 그 한양대 뒤편에 있는 경사지 있는 마장동 빌라. 거기서 전세 보증금 해봤자 천 얼마 거기서 출발을 했대요. 그러고 그때 저희 부모님 첫 투자가 이제 아버지는 삼본 청약받고 어머니는 평촌 분양받고 어. 그러면서 그 9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막 부동산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가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그러면서 아예 본업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아예 하면서 딱 올해로 투미가 20년 차더라고요. 어. 저희 부모님이 2004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행도 다니고 증권사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서 아예 부동산이 나서 아예 차려놓고 이 업에 집중을 한 게 2004년도 해서 지금 20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도 2014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올해로부터 10년 차인데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평촌 얘기를 왜 꺼냈냐 네. 평촌 받았다고 하면 와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단지가 목련 2단지예요. 목련 2단지에서 임대후 분양을 받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혼인신고하기 전에 혼인신고하면 청약 통장 하나밖에 못 쓰니까 막 넣는데 아버지는 3본을 받았어요. 근데 평촌 그때 일산인의 분당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애초에 받을 생각도 못했고 계속 떨어지니까 막판에 평촌에 임대주택을 넣은 거예요. 14평짜리.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초등학생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1.5룸이에요. 거실 하나 방 하나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넓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좁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애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애들은 가치 판단이 없어요. 솔직히 그게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좁아? 라고 얘기 안 해요. 요새 애들은 한다던데요? 아 그래요? 요즘 애들은 네. 조숙한가 봅니다. 그게 또 빠르대요. 막 그래요. 이렇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막 그런다고. 엄마 그러는데. 엄마 나 학교 갔더니 친구가 거기 몇 동 산다고 하니까 거기 임대동이야 라고 했는데 막 이런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부모가 잘못한 거죠. 애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사는 건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제가 그 시절 살았었을 때 전 좁다는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장동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장동 현대 아파트를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분양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구축됐지만 그때만 해도 신축 받아서 30평대 처음 넘어왔을 때는 와 대궐 같은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집에서 뛰어다녀도 되겠다 하면서 엄청 넓다 했는데 근데 거기서 저희가 5인 가족이잖아요. 나중에는 제 방이 있었는데 제 방을 여동생한테 뺏기고 그렇게 이제 좁게 살다가 이제는 옥수동 40평대로 넘어갔지만 그렇게 갔을 때도 40평대도 막상 보면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40평대는 돼야 우리가 그래도 뭐 5인 가족 살고
방 하나씩 주고 그래도 엄청 넓진 않고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본인에 맞춰서 저희 부모님도 다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다 그때 당시 급여 잘 받으면서 하면서도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맞춰 나가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도 하고 돈 불려나가지고 그렇게 내 집 마련하면서 평대도 키우고 뭐하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거를 내가 33평형 신축 대단지 역세권 이거 하는 거 메이플. 자체가 아니 메이플은 너무 나갔고 그거 자체가 사실 아니 진짜 본인이 아니 그 금수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은수저는 돼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상담 많이 하지만 반포 압구정 사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해요. 애들한테 반포 압구정 집을 턱턱 못 사줘요. 왜냐면 증여세도 1억까지는 10% 세율, 5억까지는 20% 세율, 10억은 30% 세율, 30억 이하는 40% 세율이에요. 근데 반포 집값 보면 40억이잖아요. 그게 일단 돈이 없는 게 1번. 돈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장난 아니라서 증여세는 또 그거는 만약에 그것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것도 세금 또 붙어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니 진짜 물론 이재용 회장님의 딸이면 고민할 게 전혀 없겠지만 네. 근데 내가 은수저라고 한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당장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게 저도 투자자로 있을 때는 부동산 여기도 되고 이거 저기도 되고 이거 시세차익 빨고 뭐하고 하는데 막상 이제 실입주를 하려고 하게 되면 부채도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입주를 하려면 전세를 빼줘야 되잖아요. 내가 빼줄 돈이 어딨어. 빼주려고 하면 대출을 얻어야 돼. 그 이자 낼 거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약간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 올라간 걸 다 헐어가지고 다 빼놔야 돼. 그러면 재산이 정확하게는 이제 순자산은 어쩔지 몰라도 자산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멘텀. 저는 더 들고 있으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주택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애초에 서울의 신축에서 내 집 마련을 전부 다 목표로 잡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잘못된 건데 그냥 약간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 MZ도 저는 약간 경멸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해줘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줘? 해줘. 해줘. 임대주택 내놔. 뭐 아, 이런 거. 임대는 또 싫어. 분양으로 내놔. 토지 임대부 주택 싫어. 내놔. 레미안 내놔. 내면 내놔. 자이 내놔. 자이 내놔. 되게 웃긴 거지만, 순살장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지만, 그분들이 결국 나온 게 뭐야? 안단테 떼고 자이 브랜드를 해줘. 뭐지? 뭐지? 안단테 안 산대. 막 이러면서. 자이로 바꿔놔. 이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 젊은 애들, 이러니까 제가 꼰대 소리 듣는 거거든요? 아니, 껍데기는 MZ인데 속은 완전 전원일기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뭘 고생을 해봤다고. 그만큼 그 시절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막 그 586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 뭐 공감하는 사항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우리보다 어렵게 쟁취해 나간 노동권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실을 다 따먹으면서 되게 편하게 있고 지금처럼 좋은 세상 얼마나 발전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해줘. 눈높이는 저 높이에 있고 저희 부모님들조차도 그렇게 다 대기업 다니면서도 시작은 빌라에서 뭐 보증금 막 그거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양가 지원 없이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현상까지 온 건데 어떻게 첫 스타트를 상위 5%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배가 부른 게 아닌가. 배돼지가 불렀다.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편집해 나갈 가능성은 또 있다 생각하고 이게 제가 모든 MZ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저는 그대로 내보내야지. 저 김지경 저 나쁜 새끼. 어이씨 너는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너는 부모님이 해줬잖아. 젊은 꼰대. 저 젊고 나면서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빠르게 그냥 저는 계속 항상 많이 강조드린 게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절대 여러분들 인생을 안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